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요. 원인철 합참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예, 이번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무투석입니다. 월북도 그렇고요. 지금 시신을 태웠다 안 태웠다 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도 너무나 헷갈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이 전통문을 보내오지 않았다면 우리 국방부나 해경이 뭐라고 발표를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짓에 거짓을 또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은 국방부가 시신을 태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들었고 북한의 발표가 시신을 태우지 않고 부유물을 태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국방부가 국회의원들인데 보고하는 내용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예. 근데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청한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그 정도 감청이 가능하다. 네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원문을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쓰는 용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원문을 공개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 내용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이 내용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속에는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이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것을 부유물로 바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차제에 이번 국감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처음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살을 해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감청 내용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그 소리가 싹 들어가 버리고 지금은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붙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초점을 흐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언론이나 국민들도 국회도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월북이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지금 논쟁이 되는데요. 제가 월북이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개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명조끼는 선원은 당연히 입어야 되는 매뉴얼입니다. 네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 월북의 징조다. 월북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렸고요. 슬리퍼를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갔다. 그것이 월북의 근거다. 이렇게 해수부가 발표를 했어요. 배 안에 슬리퍼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부산 출신이니까 선원들 관련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러고 헤엄쳐서 북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 국감에서는 국방부에서 실종 당일 조류 사항이 북쪽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 월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국방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해경하고 이 발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네네. 예. 그리고 빚과 이혼 등 가정 사유로 인해서 월북을 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사유로 월북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 않는 월북 사유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북한에 발견된 이후에 80m 강경에서 상세한 인적 사항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을 월북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는데 예. 선박 엔진 소리하고 38km 정도를 갔다 그러면 그 지친 몸으로 얼마나 큰 소리로 80m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더욱더 저희들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표로자가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네네. 그 살려달라는 표현조차도 저는 강하게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사연들이 월북이 아니다. 예.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국감에서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감장 화면에 각종 음란물 목록이 등장한 건데요. 이게 공식 자료입니다. 민주평통에서 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의 리스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준복 의원님, 국정감사 많이 하셨을 텐데 저런 자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간혹 예상치 않은 자료들이 따라옵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뭐 걸 혹시 받아봤거든요. 네네. 이분과 같이 이런 자료는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예. 저희들이 근데 공개하지 말아야 될 자료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고 엉뚱한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를 담는데요. 그렇죠.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팽통이라는 데가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가 봐요. 그러고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직들만 지금 팽하라는 용어를 다 점용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어쩌면 팽통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팽통의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팽통 업무에도 저는 전반적인 예. 검사를 해서 네네. 이 팽통을 축소를 하든지 예. 조직을 개편을 하든지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발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추미애 장관 건입니다. 어제 당직 사병이 추 장관과 아들 변호인 측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당직 사병 측은 이 추 장관 아들도 본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검찰 관계자 녹취를 공개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 측의 입장도 또 일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서 씨하고 통화했던 사람이 당직 사병 현 씨라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지금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 씨와 통화를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화한 사람이 현 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국회에서 밝히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국감 정인으로 모셔다가 그럼 들어보자는 건데 여당에서 이 모든 국감 정인들을 전부 취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국감 정인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이런 국감을 처음 봅니다. 예. 여당이 이와 같이 모든 국감 정인을 다 거부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장깨를 부린다면 결국은 재발등 찍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밝히고 싶으면 사실인지 밝히고 싶으면 정인을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줘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 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증인 문제는 야당에서 이제 과도하게 하니까 역으로 과도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과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조사와 감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망신주기 증인까지 우선적으로 포함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저도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정인을 요청하게 되면 위원장이 간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정인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원론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정을 하고 핵심 정인들만 불러서 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 씨가 그 통화를 당직 사병이 통화를 한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추미애 장관 아들 말고 당직 사병이라도 불러야죠 그러면. 그럼 이런 조정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인 내일 한글날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